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는 귀국해야 되고 황상무는 경질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분위기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렇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당의 요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의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 입장이 같다라는 걸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입장은 변함이 없으니 말하지 않아도 내 입장은 어제 입장 그대로다. 한 위원장이 내가 대변인처럼 일일이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강경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상당히 강경한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실 땐 이번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당 운영 시스템이었잖아요. 당 대표가 2번이나 쫓겨나고 그리고 비대위 체계가 들어서기까지 과정도 그랬고요. 비대위 체계가 들어서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 컨벤션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회복 국면에 있을 때 터졌던 면풍백 논란,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논란 또 금방 수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선거가 60일 전쯤이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후보들이나 이 사람들 직접 선거 과정에서 이 체감하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되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위원장 충돌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후속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월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의 귀에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냐면 제발 윤석열 정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걸로 들릴 겁니다. 대통령실이. 예, 그러니까 나가서 악수를 해보면 어제 오늘 분위기가 틀리다는 얘기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는 지난번 그 명품백 논란 때처럼 대통령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수습하고 그 뒤로 입을 딱 닫는 분위기로 갈 것이냐. 후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도 이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수습하고 가려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한 자진질환에 빠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거나 지금 내는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 사설도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과 관련해서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자, 사설 읽어주는 코너인데 한국일보 이종섭 사태 공수처 탓하는 대통령실 앞뒤 안 맞지 않나. 경향신문 이종섭 황상무 경질 선군 대통령실 민심은 안중에 없다. 한겨레 회칼 테러 언론 거파 황수성 감싸고 도는 대통령실. 중앙일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조선일보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다양한 언론들의 이념 스펙트럼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한 목소리로 오늘 사설들이 보도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네, 그러니까 오늘 사설뿐만 아니라 일면에서도 윤한 갈등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용산을 비판하는 이런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요.
지금 후보들이 현장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러니까 유세를 하거나 유권자들 만날 때 한 열댓 명, 몇 명이 이종섭 문제만 해결하면 뽑아줄 텐데 이 몇 마디만 소리만 들으면 아마 그냥 뭐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을 빌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응원하는 정도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끝까지 용산에서 이 문제를 그냥 이제 뭐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고 할 때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용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저는 뭐 그 김은혜 전 수석, 김은혜 후보께서 그냥 아예 입장문을 본인의 SNS에 낸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매번 이제 그 당과 정과 이렇게 뭐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용산에 거의 그냥 입장문을 계속 대독해서 읽어주는 듯한 그렇게 이제 용산의 호위무사를 자치 이렇게 하신 분인데 예. 이용 의원조차도 이거는 항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종섭 대사 기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아마 용산이 선거를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냥 입장 늦고 빨리 정리를 해야 이거는 선거에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 59개 선거구에서 단 7곳만을 저희가 승리했고 서울 49개 선거구에서도 8곳, 인천 11개 선거구에서는 겨우 1곳만 당선됐습니다.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범죄자 세력의 연대를 막아내겠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 주시는 한 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이겠지만 국민의힘에 주시는 한 표는 동료 시민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